새벽 5시 민지는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또 나가려는 것이었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지가 급하게 뛰어나가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낡은 가방을 메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며느리야, 나는 그냥 산책 나가는 거야. 순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민지는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산책이 아니라 폐지를 주우러 가는 거라는 걸 말이죠. 민지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재벌 3세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어야 하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셔야 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지만 민지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이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순자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민지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순자가 그저 자상하고 따뜻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함께 살게 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새벽 폐지 줍기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민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준호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민지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맞벌이를 해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취업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완전히 숨기고 재벌가에 시집 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민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부지런한 할머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재벌집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폐지를 줍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민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호기심 어린 시선들, 때로는 동정 어린 눈빛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제도 마트 계산대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 저 집 시어머니 또 폐지 주우러 가시네. 정말 이상해. 한 아주머니가 말했고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죠. 재벌집 며느리 얼굴이 새파래지던데 당연하지 뭐. 나라도 그럴 거야. 그 대화를 들은 순간 민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땀이 났어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남편 준호에게 여러 번 말해봐도 전혀 소용이 없었거든요. 여보, 제발 어머니 좀 말려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거린다고요. 민지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간절히 부탁했지만 준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어릴 때부터 절약 정신이 투철하셔서 그래. 뭐가 문제야? 준호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니 정말 외로웠거든요. 친정어머니 정미숙도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을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저러는 거 아니냐. 용돈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이야.
어머니의 핀잔을 들은 민지는 정말 억울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있었고 집안일도 성실히 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자신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양쪽에서 압박받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친정에서는 자신을 탓하니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SNS에까지 올라온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강남의 한 재벌집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폐지를 줍는다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댓글들을 보니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추측성 댓글들을 보면서 민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해명할 방법도 없었고 오히려 더 관심을 끌까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돌아온 것은 아침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민지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학이 좋았던 모양이었죠. 며느리야, 아침 먹자. 순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민지는 계속 시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손톱 사이에 끼인 때, 낡은 옷에 묻은 먼지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아침을 드시는 동안 민지는 준호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조금은 민망해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어머니 말려봐요. 이번 주에 대학 동창들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했거든요. 만약 그때 어머니를 보게 되면 어떡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신문을 보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을 거야. 엄마가 뭘 하든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잖아. 하지만 민지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친정어머니의 반응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제도 또 전화가 왔었죠. 민지야,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친구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정미숙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듣지 않으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없어요. 민지는 하소연했지만 어머니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시어머니 잘 모시던데. 그 말을 들은 민지는 정말 속상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며느리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으니 억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민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민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아주머니들의 반응은 어색했습니다. 어머, 민지 씨. 한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그 질문에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네, 건강하세요.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동정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트 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 집 시어머니 새벽마다 폐지 주우러 다니시더라. 재벌집인데 왜 그러실까? 정말 이상해. 아마 며느리가 용돈을 안 드리나 봐.
아니면 시어머니가 치매라도 걸리신 건 아닐까? 그런 추측성 발언들을 들을 때마다 민지는 견디기 어려웠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동네 폐지 수거업자 강복동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자 누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강복동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복동 씨도 고생이 많으세요. 순자의 대답을 들은 민지는 더욱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폐지 수거업자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복동이 순자를 누나라고 부르며 정말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이었어요.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민지는 용기를 내서 다시 말해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폐지 줍는 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요. 순자는 젓가락을 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야, 왜 그렇게 신경 쓰니? 내가 남에게 피해 주는 일도 아니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민지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우리 체면도 있고 동네에서 소문도 나고요. 민지의 말에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남들 눈치만 보고 사는 게 인생이야? 그 말에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체면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특히 재벌가 며느리라는 위치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순자는 새벽에 나갔습니다. 민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시어머니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는 고집이 세셔서 한번 마음먹으면 꺾기 어려워. 어릴 때부터 그러셨거든. 하지만 민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대학 동창들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만약 그때 시어머니를 본다면 정말 창피할 것 같았어요. 더구나 그 친구들 중에는 소문 잘 내는 친구도 있어서 걱정이 더 컸습니다. 민지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찾아봤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인 며느리들의 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남의 집 음식을 얻어먹고 다닌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돈을 갖다 바친다고 했어요. 그런 글들을 읽어보니 자신의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친구 소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야, 금요일에 너희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다들 기대하고 있어. 특히 지혜는 너희 집 구경도 하고 싶어 한다던데. 소영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걱정이 됐어요. 응, 알겠어. 민지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보게 될까봐 불안했거든요. 더구나 집 구경까지 하고 싶어 한다니 정말 곤란한 일이었어요.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순자가 돌아왔을 때 민지는 정중하게 차를 우려서 대접했어요. 어머니, 차 한잔 하세요. 순자는 고마워하며 차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야, 무슨 일이니?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네.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다른 취미 생활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가나 등산 아니면
독서 모임 같은 것 말이에요. 순자는 민지의 제안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좋은 취미가 어디 있겠니? 새벽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되고 게다가 환경에도 도움이 되잖아. 민지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재벌집 어른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말이에요. 순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재벌집이라고 뭐가 다르니?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날 밤 민지는 준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께 강하게 말씀드려봐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엔 너무 어려워요. 어머니가 제 말은 안 들으세요. 준호는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한번 진지하게 말씀드려 볼게.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와 둘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민지가 정말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고 이번에 친구들도 온다고 하는데 정말 난처해요.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피해 준 적 있니?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반대하니? 오히려 너희가 내 일에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준호도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볼까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남들 눈치만 보고 살 거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의지가 너무 확고했거든요. 민지에게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완전히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 오히려 내가 간섭한다고 화내시더라. 민지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금요일이 점점 다가오는 게 불안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날 혹시라도 시어머니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 컸거든요. 목요일 저녁 민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해 봤습니다. 어머니, 내일만이라도 제발 집에 계세요. 제 친구들이 와서 정말 부탁드려요. 순자는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할 일이 있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민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지는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방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순자는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려봤지만 새벽 5시가 되자 순자는 어김없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나 다녀올게. 순자가 나가려 하자 민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안 돼요. 제 친구들이 와요. 제발 하루만 쉬세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괜찮을 거야. 내가 조심할게.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후 2시에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더구나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동네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친구들에게 미리 문자를 보내봤어요. 카페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날까? 하지만 이미 예약도 해놨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카페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기다렸어요.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곧 소영과 지혜, 미경이 도착했습니다. 민지야, 오랜만이다. 정말 멋진 동네에 사네. 소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정말 오랜만이야. 민지도 억지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민지의 근황을 궁금해했어요. 결혼 생활은 어때? 재벌집 며느리 기분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지혜가 창밖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할머니 한 분이 폐지 주우시네.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정말 안타까워. 민지는 깜짝 놀라서 창밖을 봤어요. 정말로 시어머니 순자가 카페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양손에 폐지 봉투를 들고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이 자세히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민지 시어머니 아니야? 지난번에 결혼식 때 봤던 분 같은데.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야. 그냥 동네 할머니실 거야. 하지만 소영이 더 자세히 보더니 확신하는 듯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너희 시어머니야. 옷차림도 그때와 비슷하고. 민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응, 맞아. 우리 시어머니야.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어머, 재벌집 시어머니가 왜 폐지를 주우셔? 이상하다. 혹시 치매라도 걸리신 건 아니야? 지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민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취미 같은 거야. 운동도 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친구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아했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상황이면 스트레스 받을 만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민지의 상황을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소영이 화제를 돌리려고 애쓰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민지야, 너희 집 한번 구경시켜 줄 수 있어? 재벌집이 어떤지 정말 궁금해. 민지는 당황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돌아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그래. 다음에 기회 되면 초대할게.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보여줘. 우리 정말 궁금해 죽겠어. 결국 민지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넓다. 가구도 다 고급이네. 역시 재벌집은 다르구나. 하지만 민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언제 시어머니가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폐지 봉투를 들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멈춰 섰어요.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민지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분들은 제 대학 친구들이에요.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 친구분들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친구들도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순자의 손에는 아직도 폐지 봉투가 들려 있었고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친구들 배웅하고 올게요. 민지가 급하게 말했지만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친구분들과 더 이야기하렴. 내가 차라도 더 우려서 가져다 줄게. 민지는 정말 곤란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 그대로 친구들 앞에 나타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일찍 가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지는 순자에게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제 친구들이 다 봤다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왜 하필 그때 들어오셨어요?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창피했니? 하지만 민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셔야 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SNS에라도 올리면 어떡해요? 순자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어요. 그래, 내가 며느리 창피하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민지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들 사이에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각각의 아이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거든요.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둘 뻔한 아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아이, 조선가정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방에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거든요. 왜 시어머니가 자신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달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순자의 대답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지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순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평소에 활기차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며칠이 지나도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민지는 원하던 바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의기소침해 보였거든요. 식사량도 줄었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텔레비전을 보시긴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동네 폐지 수거업자 강복동이 집 앞에 왔습니다. 순자 누나는 어디 계세요? 요즘 며칠째 안 보이던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민지가 나가서 대답했어요. 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강복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누나가 없으니까 일이 좀 힘들어졌어요. 누나가 정리해 주시던 폐지들이 정말 깔끔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민지는 이상했어요. 폐지 줍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강복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순자 누나처럼 하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주워 오시는데 누나는 정말 깔끔하게 분리해서 가져오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순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더욱 줄었고 식사량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밤에는 자주 깨시는 것 같았고 낮에도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민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예전 같지 않으신데 정말 걱정돼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별일 아니야. 하지만 준호도 어머니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민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풀이 죽으신 것 같아. 혹시 지난번 일 때문인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민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어머니가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날 밤 민지는 시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민지가 들어가니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의 사과를 들은 순자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가 생각이 부족했어. 며느리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지만 민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왜 그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냥 오랜 습관이었어. 하지만 민지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민지는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봤거든요. 폐지를 주우러 가는 건 아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깔끔한 옷차림이었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혹시 아픈 곳이라도 있어서 병원에 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어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만나는 약속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순자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민지도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순자는 민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버스 안에서 순자의 모습을 지켜보니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순자가 내렸습니다. 민지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어요. 순자가 향한 곳은 지역 복지센터였습니다. 민지는 의아했어요. 시어머니가 복지센터에 왜 가는 걸까요? 혹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순자는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지는 밖에서 기다리며 지켜봤습니다. 복지센터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어려워 보이는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고 나이 든 어르신들도 보였습니다. 얼마 후 순자가 직원과 함께 나왔어요. 그 직원은 한 선생이라고 불리는 40대 중반의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이번 달도 정말 감사합니다. 한 선생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이 돈으로 아이들 10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할머니 덕분이에요. 순자는 꽤 두꺼운 봉투를 한 선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한 선생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대학에 합격한 아이가 있는데 할머니께 꼭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제가 더 기뻐요. 그 아이가 앞으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지는 그 장면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기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어요. 1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한 선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20년 동안 꾸준히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아이들 중에는 이제 의사가 된 아이도 있고 교사가 된 아이도 있어요. 모두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어요. 순자는 손을 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일 뿐이죠. 그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그 대화를 들은 민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럼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런 일을 해온 거였습니다. 한 선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없으셔서 정말 걱정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안부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억지로 밝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 그랬어요.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한 선생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없으시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아쉬워해요. 할머니가 보내주시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특히 시험 기간에 격려 편지 받으면 정말 힘이 된다고 해요. 민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편지까지 보내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시험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순자와 한 선생의 대화가 끝나고 순자는 복지센터를 나섰어요. 민지는 급하게 숨었습니다. 순자가 완전히 지나간 후 민지는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선생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나가신 할머니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 선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일이신가요? 민지는 자신이 순자의 며느리라고 밝혔습니다. 한 선생은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어요. 어머, 정말요? 할머니 며느리분이시군요. 할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직접 뵙게 되다니 영광이에요. 그 말을 들은 민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기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다니요. 한 선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20년 전부터 매달 빠짐없이 장학금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선생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여러 방법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모으신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폐지를 주워서 번 돈도 있고 평소에 아끼고 절약하신 생활비,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분이 남겨주신 작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한 푼 한 푼 모아서 아이들을 도우시죠. 폐지 줍기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돈을 더욱 소중하게 쓰려고 노력해요. 민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드리는 용돈과 상가 임대료, 그리고 새벽마다 폐지를 주어서 버는 시입까지 모든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쓰고 계셨던 거였어요. 본인은 정말 최소한의 돈으로만 생활하시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폐지를 줍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웠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민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폐지를 주우신 이유, 그리고 왜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보이셨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였던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지는 순자를 기다렸어요.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생각했는지 깨달으니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얼마 후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심부름 좀 하고 왔어.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실히 느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받았던 서류들을 다시 보다가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장학금 수여 증서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던 장학금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간절했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이 걱정이었는데 갑자기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뻤었습니다. 후원자는 익명이었어요. 누가 도와준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민지는 그 증서를 자세히 봤어요. 장학금을 지급한 기관 이름을 확인해 보니 바로 오늘 가봤던 그 복지센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복지센터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다행히 한 선생이 아직 센터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지센터에 갔던 박순자 할머니 며느리입니다. 한 선생은 반가워하며 대답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이세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장학금도 시어머니가 후원하신 건가요? 2005년에 김민지라는 이름으로 받았는데요. 한 선생이 잠시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박순자 할머니가 후원하신 장학금이에요. 그때가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하신 때였어요. 당신이 첫 번째 수혜자 중 한 명이었죠. 민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이 시어머니가 준 것이었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자신과 준호의 만남도 결혼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한 선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을 정말 많이 기억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항상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민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세세하게 지켜봐주고 있었다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선생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할머니가 당신과 아들의 결혼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자신이 도왔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며느리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격해 하셨거든요.
운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를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순자가 방 앞에 왔어요. 며느리야, 괜찮니? 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민지는 급하게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며느리의 빨간 눈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왜 울었니? 무슨 일이야? 민지는 순자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제가 복지센터에 갔다 왔어요. 순자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민지는 자신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그 아이였구나. 그때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어. 그 말을 들은 민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원망만 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순자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괜찮아. 내가 몰랐던 건 당연해. 내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어. 민지는 순자의 품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준호도 만날 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나도 정말 기뻤어. 내가 도왔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 며느리가 되다니 꿈만 같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준호도 집에 들어오다가 감동받았어요. 엄마, 민지야.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순자와 민지는 준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민지의 장학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20년간의 봉사활동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준호도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함께 도울게요. 폐지 줍는 일도 같이 할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게요. 순자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안 해도 돼. 너는 내 일만 하면 돼. 하지만 민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받은 만큼 베풀고 싶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 아이들을 도우고 싶어요. 결국 순자는 민지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해보자. 하지만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 다음 날부터 민지는 순자와 함께 새벽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웠고 새벽 공기도 차가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하니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벌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의외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점차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변했습니다. 강복동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순자 누나 며느리분과 함께 하시니 정말 보기 좋네요.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정말 훌륭한 가족이세요. 민지는 이제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당당했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해온 일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민지는 복지센터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도왔던 아이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근황을 듣는 것이 정말 보람찼습니다.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어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 정미숙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민지야,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오히려 내가 배워야겠다.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가 진실을 알려주자 모두들 감동받았어요. 소영이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민지야, 너희 시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 나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혹시 나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꼭 알려줘. 이제 민지네 가족은 매주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순자가 도왔던 아이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멘토링을 해주고 새로운 후원자들도 모집하고 있어요. 준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회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순자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민지도 이제 언니라고 불리며 아이들과 친해졌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민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순자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민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뿌듯했어요. 또 다른 아이는 교사가 되어서 농촌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간호사가 된 아이는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순자의 영향을 받아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지는 순자의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분히 너건하게 살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극도로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모든 수입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쓰고 계셨던 거였어요. 폐지 줍기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체면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받은 것보다 베푸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반성했습니다. 순자도 며느리와 함께하니 더욱 기뻤습니다. 혼자 하던 일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특히 민지가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도 어머니와 아내를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자랑을 할 정도였어요. 우리 엄마와 아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 가족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꼈어요. 지금도 이 가족은 계속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폐지 줍기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기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크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자신들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실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함께 베풀고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지는 이제 시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시어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